넓은 평형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간들이 다 분리되어 있고 막혀 있다면 답답하고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레이아웃을 이어줘야 할지, 그리고 각 공간에서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더 넓어 보이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현장은 46평형 타워형 구조 약 13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실측을 처음에 나왔을 때 46평형이지만 거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방들이 굉장히 좀 좁고 답답한 느낌들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30평형대지만 어떤 집은 되게 넓어 보이고 어떤 집은 되게 좁아 보이고,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레이아웃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46평형이지만 이런 답답하고 좁아 보이는 이런 공간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비내력 벽들은 최대한 좀 철거를 해서 좀 더 개방감 있는 공간들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진행을 했고, 두 번째로는 가전의 배치에 대해서 고객님과 많은 미팅과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뷰가 보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40평형대 현장을 넓은 평형대처럼 보일 수 있게 바꿔드렸는지 이번 현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저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뷰는 거실과 주방 뷰인데요. 거실과 주방이 대면형 형태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시원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비내력 벽이 존재를 해서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을 완전하게 분리를 하는 레이아웃이었는데요. 저희가 비내력 벽을 철거를 하면서 구조 변경을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보여지는 시야 각이 좁다 보니까 되게 좁고 답답하고 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냉장고를 이 배면 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키 큰 장까지 깔끔하게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훨씬 더 개방감 있고 넓어 보일 수 있었던 포인트는 기존의 발코니 공간을 저희가 실내 공간으로 확장을 하면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 시작하는 곳부터 이 주방 끝나는 곳까지 약 12m 정도 되는 긴 복도를 구성을 하면서 공간이 훨씬 더 확장성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방 발코니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기존에 사시던 분께서 저희한테 꿀팁을 전달을 해주셨어요. 이 주방 뒷베란다 이 샤시를 통해서 뷰도 좋고 햇살도 많이 들어오니 이 창문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이번 현장은 저희가 샤시를 좀 다르게 설치를 해보았는데요. 이 샤시는 LX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뷰프레임 제품의 샤시입니다. 프레임이 얇고 유리의 면적이 훨씬 더 넓다 보니 채광이 훨씬 더 유리한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이 얇은 프레임과 채광이 훨씬 더 더해지면서 이 밖에 보이는 이런 나무들 그리고 햇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을 완전 새롭게 바꾸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앞쪽은 저희가 카페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쁘게 구성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 공간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공간은 저희가 대면형 형태의 주방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거실에서 주방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비내력 벽을 철거를 하고 이 남아있는 이 기둥을 트라버티노 패턴의 타일로 시공을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고, 개수대만 보일 수 있게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일랜드 옆쪽 일부에는 은경을 시공을 했는데요. 이 은경을 시공을 하면서 좁아 보이는 이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인덕션은 어디에 있나? 거실에서는 인덕션 공간이 안 보일 수 있게끔 기둥 뒤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요리할 때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튀다 보니까 관리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기둥 뒤쪽에 배치를 하면서 관리도 훨씬 더 편하고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이 주방 공간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런 보이는 뷰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기둥 일부분은 선반 형태로 구성을 하면서 간단한 오브제나 소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 주방 상판은 트레버티노 느낌의 패턴이 나는 칸스톤을 사용을 해서 이런 포인트가 되는 기둥과 이 상판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끔, 그리고 유지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거실 공간도 우리가 어떤 공간에 서서 어디를 바라봤을 때 어떤 뷰가 보이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는데요. 복도에 서서 우리가 이 창가 쪽을 바라봤을 때에도 외부의 풍경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샤시도 LX의 뷰 프레임 베젤리스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베젤리스는 이런 프레임이 없다 보니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해 보이는 게 장점이지만 이렇게 유리의 면적도 동시에 더 넓어서 채광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 서서 우리가 거실을 바라봤을 때는 보통은 TV가 놓여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저희는 책장이 놓여질 수 있게끔 레이아웃을 구성을 했는데요. 책장의 형태도 솔리드와 우드 패턴, 솔리드와 우드 패턴,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주방에서 책장을 바라봤을 때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구조 변경을 통해서 이 긴 복도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기존에는 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던 공간이고, 이 안방 화장실을 가려면 안방을 지나서 무조건 갈 수밖에 없었던 이 공간을 약 12m 정도 되는 공간으로 더 다양한 동선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의 천정에는 고객님께서 꼭 실링팬을 달고 싶은 로망이 있으셨는데요. 층고가 2300 정도 나오다 보니까 뭐 그냥 달면 달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천정을 일부를 더 들어 올려서 조금 더 높은 층고에 실링팬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링팬 주변으로는 라운드 형태의 간접 조명을 하나 만들어 드려서 전체적으로 거실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이 라운드 간접 조명을 통해서 조금 더 이 거실 공간과 실링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는 저희가 마그네틱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요. 대면형 주방이다 보니까 거실과 주방의 경계점이 없는 것을 디자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 천정에 블랙 마그네틱 레일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구정마루의 블론테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드 패턴들이 반복되고 트라버티노 계열의 패턴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방과 거실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늬목 형태에 가장 가까운 블론테 제품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장으로 끝까지 채우지 않고 이 공간은 보이드 공간으로 하나 구성을 했는데요. 고객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런 오브제라든지 소품들을 활용을 하고 현관에 들어와서 이 거실을 바라봤을 때 막혀있는 뭔가 답답한 공간이 아닌 좀 더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보이드 공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마저도 공간감이 훨씬 더 느껴질 수 있게끔 이런 은경 소재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에서 보이는 이 복도를 쭉 들어오면 이 좌측은 공용 화장실, 이 우측은 방문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제 뒤쪽에 있는 이 공간은 기존에는 원래 막혀있던 비내력 벽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공간을 가구도어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드린 이유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안방 화장실을 공용부로 편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앞쪽에는 화장대를 설치를 해서 구성을 했고, 이 좌측 공간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쪽에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어까지 저희가 별도로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이 공간은 안방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이 좌측도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키 큰 장으로 쭉 구성을 했습니다. 안방에서 안방 화장실을 프라이빗하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공용부에서 안방 화장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구조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관은 저희가 중문 맛집답게 이렇게 깔끔하게 분체 도장에 유리를 넣은 중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사틴 유리를 사용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틴 유리가 아니라 훨씬 더 투명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백유리 사틴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안쪽에 세라믹 타일 형태가 들어있는 손잡이를 깔끔하게 제작을 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 현관 앞쪽에는 하부장을 설치를 해서 간단한 소지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제작을 했고, 이 우측은 키 큰 장 신발장을 활용해서 이 신발들을 모두 다 수납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거울 도어를 설치를 해서 고객님께서 외출하기 전에 이런 옷 매무새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같은 평형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공간을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평형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간들이 다 분리되어 있고 막혀 있다면 답답하고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레이아웃을 이어줘야 할지, 그리고 각 공간에서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더 넓어 보이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고 더 넓은 집을 만드는 꿀팁들을 얻어갔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꿀팁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근데 이거 네. 샤시 처음 보는 샤시 같은데 네. 뭐예요? 시스템 창호예요? 아니요, 이거 일반 플라스틱 창호고요. LX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뷰프레임이라는 샤시예요. 이게 일반형, 고급형 나뉘는데 그 고급형에서도 베젤리스라는 라인으로 나온 제품이고, 그 9mm 무문선처럼 좀 얇게 프레임을 시공할 수 있는 게 장점인 샤시입니다. 이거 왜 처음 본 거 같지? 아마 유튜브에서 제가 아마 처음으로 설명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큰 창으로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설명하는 거일 거예요. 네.